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지번 같은 경우는 34회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면 지번의 경우에는 시험에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회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강의 노트 1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지번을 보시면 지번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항상 모든 어떠한 테마를 정리할 때는 내가 어떠한 지번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죠? 그러한 목차를 써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목차를 쓸 때 내용을 내가 이 지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만 이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계도가 중요하다라는 말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체계도는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을 알고 있다면 체계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번이 무엇이냐, 그죠? 그리고 지번은 어떻게 표기가 될 것이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토지 이동이 4가지가 나와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지번 자체가, 지번은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가 돼야 돼요. 근데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지번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지번을 변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정리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말소되거나, 그죠? 그런 지번들이 폐쇄라든지 그 말소되는 지번이 발생을 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결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는 웬만한 기출문제들은 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번 변경이라든지 결번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지문에. 근데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지번에서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번 변경과 결번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지번은 법률에 66조 지번의 부여라고 써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지번 부여 지역, 우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죠. 법정동,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소관청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또다시 여기서 만약에 시도지사가 나오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틀린 거고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갑니다. 이게 서로 이게 자리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남동에서 북서 쪽이다 그래도 틀려요.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부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북서기본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시험에서는 북서기본법을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왜? 최근에 어떠한 문제의 어떠한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줄임말도 안 나와요. 법조문에 있는 것 그대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북서기본법, 그러니까 북서에서 남동쪽이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나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북서기본법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부여할 수 있거든. 북동에서 시작을 해서 남서쪽으로 끝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북동기본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북동기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동기본법은 우리나라가 현재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체크. 북서에서 무슨 쪽이다? 남동 쪽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북동에서 어느 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X라는 거 하는 개념 뭐 알아볼까요? 차례대로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습, 반경. 여기서 반은 반출이고 경은 변경이죠. 대표적인 게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누가 할까요? 지번 변경 소관청이 합니다.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근데 승인받아야 돼. 누구의? 그렇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뒤에 나올 거예요. 지번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라 그랬죠.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우리가 지번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랬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의 지번은 다 무엇이 돼야 될까요? 모든 지적 공부의 지번은 다 등록이 돼야 돼요. 자, 부여 볼게요. 이걸 표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니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했다 그랬어요. 그건 안 나와요, 시험에. 1918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라는 것을 공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숫자 앞에 산자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어떠한 필지 자체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산자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1의 전과 10의 임은 토지대장인지 이게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 앞에 뭐가 써 있으면 산자가 써 있으면 이것은 임야도고 얘는 지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어떠한 필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숫자 앞에 뭐를 써야 된다? 산자를 쓰게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 11의 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산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임야가 어디에 등록되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임야라고 해서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야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숫자 앞에 산자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 써 있잖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쓴다. 근데 시험에 산자를 쓰는데 임자를 쓴다 이렇게도 잘 나와요. X가 되겠고. 지번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에 게 본번이고 뒤에 게 부번이에요.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이걸 뭐라 읽어요? 의라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뭐라 읽어? 의 이렇게 읽습니다. 1-1이 아니라 1의 1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법률 어디에 나와 있어요?
66조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 PPT 강의 노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하는 과정에서 쓰는 내용들은 대부분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PT 강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번의 어떠한 표기법이에요. 자, 가장 시험에 출제가 높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자, 신규등록부터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토지에 무엇이 있었다?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을 해라?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측량의 대표적인 거 신규 등록. 줄여서 쓸게요.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조사의 대표적인 거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만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번하는데 두 개를 묶어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하고는 지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을 묶는 이유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요 세 개에 대한 세 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보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해요. 그래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까지 이것에 대한 원칙과 내외니까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 규정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 하나하나씩. 먼저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일 때 지번을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신규 등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무작정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이란 전전 시간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자, 이렇게 기존에 등록된 토지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지번은 종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종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쪽 부분을 만약에 매립을 했다. 그러면 종속의 개념으로 따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1번이 바로 여기에 인접 토지죠. 얘가 1번이라고 하는 것이 본번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지번이 1은 인접 토지야. 여기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는 거야.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무엇을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즉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더라. 그럴 때는 예외 규정으로서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를 해요. 항상 지번 문제 풀 때 최종 본번이면 뒤에도 본번이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부번이 나온다 그럼 틀려요. 약속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최종 본번 그러면 다음 순번도 본번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얘가 최종 지번이거든요. 예외 규정이에요.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그 지번부의 최종 본번이 100이면 그 지번부의 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본번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 그럼 여기에는 100에 1로 하지 않고 왜 101로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번은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좋을까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번을 통해서 위치도 파악하고 우편 배달도 해요. 그럼 당연히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신규 등록 대상지가 최종 지번하고 인접했다면 여기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연속성하고 관련이 없는 멀리 떨어져서 매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지문이 딱 지번에서 신규 등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될 것이 최종 지번에 인접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여러 필지이냐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최종 지번의 인접이다,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등록 대상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그러면 이거 예외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볼게요. 등록 전환. 좀 전에 제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고 그랬어. 근데 신규 등록의 개념과 등록 전환의 개념은 분명히 달라요. 달라. 그죠? 등록 전환이란 뭐냐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임야도예요. 임야도예요. 이게 임야도야.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이렇게 뭐를 써주자?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산 10일의 임을 개간을 해서 뽕나무를 재배하면 뽕나무의 지목은 전이거든요. 그럼 등록 전환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기존에 이렇게 1, 2, 3, 100이 있는데 요게 넘어갔을 때 1 옆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어때요 지금? 똑같죠? 신규 등록 그림이 똑같죠? 원칙은 무엇이다? 원칙과 예외가 신규 등록하고 동일해요. 즉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여요. 근데 얘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최종 지번에 인접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록 전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 필지로 해서 등록 전환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본번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울까요? 이렇게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에요. 그 예외 규정은 무엇이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등록 전환이 되면은 이렇게 등록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를 하게 돼요. 말소를 하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두 줄로 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요 10일이라고 하는
10일이라고 하는 이 지번이 바로 무엇의 개념? 말소됐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과 예외가 같아요. 원칙과 예외가 신규등록하고 등록전환의 경우는 동일해. 그러나 신규등록은 말소되거나 폐쇄되는 지번이 있을 수가 없죠. 새롭게 조성된 거 등록하는 거니까. 근데 등록전환의 경우는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상은 말소를 하게 돼.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게 말소가 된단 말이죠. 이게 결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지번 부여 방식은 동일해요. 그러나 큰 차이는 뭐다? 신규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전환은 결번이 발생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등록전환이란 지번 부여에서 등록전환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꼭 지번 확인할 게 뭐예요? 이거죠. 최종 지번에 인접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여러 필지라는 말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하면 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한다. 그걸 꼭 확인하시라는 거죠. 네, 분할 봅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만약 지번을 제가 밖에다 써볼게요. 이게 1이더라. 이것을 이렇게 세 필지로 나누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를 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이 필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1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필지다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머지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1필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나머지. 그러면 1필지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이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를 하게 돼요. 여기에 1번을 딱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분할 전 지번이 1이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종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번에 최종 부번, 그럼 여기서 최종 부번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해서 무엇을 붙인다? 부번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부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본번이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틀립니다. 자, 그 다음 투영.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세 필지로 분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역시 똑같이 여기가 1필지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쪽이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부여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다시. 자, 1이라고 하는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필지로 분할했을 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분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요 위쪽이 바로 1필지의 개념이에요. 1필지는 뭐를 쓰자? 1필지는 뭐를 쓰자? 분할 전 지번으로 하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 부여를 한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요? 이쪽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를 해요. 그러면 부번이 없으면 1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에 1이 되고 1에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무엇이 된다?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1필지가 되는 거예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것도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를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1의 1을 다시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가 1필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를 쓴다? 1필지의 개념이니까 분할 전 지번인 1의 1을 쓰는 거고 이쪽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이 몇 번? 본번의 최종 부번이 2번이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해서 1의 3, 1의 4 이렇게 부여를 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의 3을 다시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게 돼요. 즉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다면 얘가 1필지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니까 여기가 얼마로 부여가 돼야 돼요? 1에 3을 부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1에 5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이 분할의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 분할의 경우에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입니다. 이때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땐 그놈이 1필지야. 그놈이 1필지다. 즉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게 된다라는 것. 이해하셨죠? 분할은 새롭게 지번이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결번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결번이라는 것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으로 갑니다.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한 필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1의 1, 1의 2, 1의 3, 1의 4, 네 필지예요. 네 필지를 하나로 합쳤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선순위는 1의 1이죠. 그래서 1의 1로 합쳐지는 겁니다.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니까 이렇게 1의 1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2번이 있고 3번이 있죠.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를 해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했을 때는 그 중에 선순위,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본번 중에 무엇이다?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과 3번이 있으면 선순위는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요. 이렇게 뭐가 발생하냐면 합병의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 2의 1에 건물이 있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즉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의 1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요 2의 1을 1로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과 달리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돼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거 사무실 등이 위치한 요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분할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분할은 1이 있으면 두 필지로 분할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면 얘가 1필지가 되기 때문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소관청이 그냥 알아서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소관청이 바로 해주진 않아.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소관청에게 요 지번을, 그러니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여를 해주게 돼요. 결번 발생하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복잡한 필지들을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고 얘가 시행한 후예요. 이때 이 빨간색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경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고 여기는 사업 시행적 밖의 토지예요. 자, 이러한 필지들을 이렇게 정비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번을 가지고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번 중에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외할 것이 있어요. 경계에 걸쳐 있는 거. 1번 경계에 걸쳐 있는 것들은 일단 뺍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지금 어디에 경계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어요.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으면 얘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를 하기 때문에 얘도 쓸 수 없어요. 그럼 7번하고 8번만은 쓸 수 있다라 이 상태에서는. 7번하고 8번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7번하고 8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도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고 여기도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고 여기도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본번이 적네요. 적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블럭식으로, 블럭식에 줄여서 썼지만 이 블럭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을 형성을 해요. 그럼 여기에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번이 적은 경우는 블럭식으로, 그죠? 블럭식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다 부번을 붙여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블럭식이라고 시험에 나오잖아.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블럭식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를 하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있을 때 지번 부여 최종 본번이 100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이렇게 100일, 102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안 쓰는 거 쓰겠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종전의 지번 중 무엇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를 하게 돼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이 중에 무엇할 게 있다? 제외할 게 있다. 꼭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걸 제외하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안과 밖에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본번이
적은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준공 전에도 준공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어요. 이게 또 키워드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엇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따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데 누가 신청을 할까? 그게 키워드예요.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항상 누가 나와야 된다?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시행자가 아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X.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럼 X예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미리 부여를 지번 부여할 때는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자,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무엇하는 게 있냐면 준용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요 세 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신규 등록 이꼴 무엇?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도시개발 사업. 요거 준용하는 거 몇 개가 있었어요? 준용하는 거 3개. 축척을 변경하고 지번을 변경하고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 예외 꼭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몇 개 볼게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결번이 발생할까요?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준용하는 것도 역시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지번 부여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 지번 부여 방식이 다른 하나는 1번 도시개발 사업, 2번 축적 변경, 3번 지번 변경, 4번 행정구역의 개편, 5번. 그리고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박스형의 문제로 나와가지고 이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만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번에서는 대부분 기출문제가 워낙 시험에 지번 문제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것만 잘 체크합니다.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지번은 이제 57조 지번 변경의 승인 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시행령이네요. 자, 지번은 순차적으로 지번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그 지번 부여 지역 자체에 지번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 부여 지역에 전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번 변경은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합니다. 이때 사유는 몰라도 돼요. 그냥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데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하죠. 승인받아라 이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무엇을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이거죠.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때 승인 신청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번 등 명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지번 등 명세가 시험에서 지번 등 명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지번별 조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꼭 체크해서 보세요. 우리 12개 다 맞아야 돼. 그죠? 그럼 이제 신청을 받았죠? 그럼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과거에는 지번을 변경할 때 승인 신청 시 지적도 임야도 사본을 제출했어요. 근데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빠지죠. 그 대신에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행정정보를 이용을 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12개 다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 요거와 요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니까 꼭 확인합니다. 이렇게 지번 등 명세가 지번별 조서라고 나오면 틀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 지번 등 명세는 그럼 뭐냐? 지번 등 명세는 지번이라든지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지번 등 명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번에서 이제 마지막 시행 규칙에 보면 제63조 결번 대장에 비치라고 써 있죠. 자,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해요? 측량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고, 측량의 대표적인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도시개발 사업. 기억나시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에 대한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지번 부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결국은 이해보다는 암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자 이거예요. 합병은 하나 남고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 결번이 발생하는 거고. 지목 변경은 지목만 바뀌는 거니까 지번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지만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 전환은 발생하고, 분할일 때는 계속 새로운 지번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준용하는 거,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역시 이 경우에도 결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아직까지는 결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결번에서는 무엇이 나왔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 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으로 사유로 결번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결번대장에다. 결번대장을 비치하라는 거죠.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하는데 시험에서 결번대장이 아닌 지번대장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지번대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 여기서 뭐를 하나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잖아요. 이렇게 쭉 이런 나열된 것이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예요. 근데 이 사이에 신규 등록이 들어가거나 등록 전환이 여기에 사이에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번이에요. 자, 지번은 웬만큼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기출된 거 당연히 집중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 즉 지번 변경, 결번 이쪽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35회를 대비하시면 지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 이쪽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예습은 하지 말자. 예습하지 말고 복습을 하면서 앞에 거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계속적으로 쫓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7, 80% 정도의 이론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지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